여러분은 혹시 SF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미래 사회를 그리는 영화들에는 어김없이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초거대 기업들이 등장할까요? 그 기업들은 도대체 뭘로 돈을 벌었길래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하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영화 속 설정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 속 초거대 기업들의 비즈니스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SF 영화를 즐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과 파괴적 혁신으로 불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화 속에서 우리가 봐왔던 미래를 지배하는 기업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들 기업들은 늘 비슷한 컨셉으로 등장하죠. 인간성과 도덕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볼 수 없고 그저 무조건 돈만 쫓아서 움직이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미래가 무섭고 기업들은 전부 악마처럼 보일 텐데 이런 영화적 재미를 위한 설정들에 너무 감정이입하면서 흥분해서 보지 마시고요. 덤덤하게 이 기업들의 특징들만 살펴보면 대부분 이 기업들은 특정 자원을 독점하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권력조차 넘어설 만큼의 강력한 존재로 그려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했던 타이렐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생명공학을 통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복제인간인 일명 레플리칸트를 만들어내면서 우주 개척과 식민지 건설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 진짜 명작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이리언 시리즈에는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초거대 기업이 인류의 우주 탐사와 자원 채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형 로봇을 제조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 전반에 단순 노동, R&D, 우주 탐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아바타 시리즈를 볼까요? 여기에도 RDA라는 초거대 다국적 성강 기업이 판도라 행성의 자원을 탐욕적으로 착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RDA의 주력 사업은 우주 탐사와 희소 광물 채굴이고 이를 위해서 군대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거의 우주 스케일의 동인도 회사인 거죠.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터 시리즈에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 사이버다인 시스템즈가 등장합니다. 이 기업은 그 유명한 스카이넷을 개발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했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앞에서 쭉 나열했던 SF 영화 속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인류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복제인간이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인간형 로봇 등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고 우주 개척과 희소 광물 채굴, 식민지 건설 같은 우주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째 하나같이 다 비슷한 설정이죠? 즉, 수많은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그들의 대본에 영향을 줬던 미래학자들이 바라본 우리 인류의 미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특징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의 발전과 우주 자원을 탐사하고 발굴하고 우주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몇 가지 핵심 분야들이 우리 인류가 상상하고 바라보는 미래의 가장 큰 부가 창출되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유명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간의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기술이 2040년경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특히 휴머노이드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 의료, 서비스업 등의 일상 전반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우주 개척 분야 관련돼서 국제 우주 탐사 협의체 ISECG는 우주 자원 채굴이 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들이 발간하는 주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205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특히 소행성 채굴은 희귀금속과 물, 연료 등 지구에서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인 피터 디아만디스 역시 그에 져서 어번전스에서 우주자원 개발이 인류가 새로운 부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죠. 그는 특히 소행성 채굴이 우주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휴머노이드와 우주 개척은 미래의 가장 큰 부가 창출될 두 개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학자들과 기관들의 예측이 오래전부터 SF 영화에 담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SF에 나오는 초거대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인 우주산업과 휴머노이드 개발을 선도할 기업은 언제쯤 등장할까요? 그리고 만약 미래의 초거대 기업이 될 포텐을 갖고 있는 기업이 현재 있다면 그 기업은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마 구독자님들마다 다양한 기업들이 떠오르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시총 탑인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겠죠. 가장 돈이 많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자본력과 맨파워를 이용해서 뭐든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들은 우선 인공지능에서 그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자신들이 보유한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오래전부터 연구하며 발전시켜왔고, 아마존은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인 AWS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소셜 플랫폼에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의 다양한 제품들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와 애플 생태계를 통해서 수많은 유저들을 자신들의 OS 생태계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해가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학습시켜서 완성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바로 AGI, 즉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디지털 초지능의 완성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지능으로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들을 AGI의 고도화를 통해서 풀어내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인류의 문명 발전을 비약적으로 진보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들을 모두 가져가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고 엔비디아의 AI 칩 대량으로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 짓고 엄청난 전기 에너지 소비하면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AGI를 완성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결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자신들만의 AGI가 잘 완성되고 나면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들의 주요 사업 영역인 우주 탐사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쉽게 그냥 바로 쑥 연결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미래 우주 탐사와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기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살짝 괴리감이 있죠. 비즈니스 간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죠. 아무리 빅테크 기업들이 AGI 기술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인간형 로봇을 개발한다는 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좀 더 손에 잡히는 미래인 자율주행 카에 대해서도 이 기업들이 의미 있는 솔루션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주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앞서 있는 기업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잖아요. 자신들의 주력 비즈니스가 현재 그쪽이고 끊임없이 관련 투자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R&D를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 분야에서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를 엔지니어링 기술과 AI의 실질적인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빅테크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단순한 테크 기업이 아니라 일론의 이 기업들은 최첨단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AI를 실제 물리 세계에 적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자신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학습시키는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AI와 엔지니어링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인 FSD는 수백만 개의 차량에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로 AI의 도로와 교통 패턴에 대한 실시간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이걸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하는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실제 구현하는 데는 엄청난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할 때 향후 아무리 뛰어난 AGI가 개발되더라도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고 자율주행카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하고 우주 탐사에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 엔지니어링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잠재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는 현재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듯이 스페이스X의 로켓과 우주 탐사 기술은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젠가 완성될 AGI를 통해서 그 어떤 기업이든 우주 탐사 산업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실제 자동화된 로켓 발사, 궤도 계산, 그리고 드론십에 로켓을 착륙시키는 과정 등의 수많은 실제 물리 공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건 스페이스X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스페이스X의 적극적인 엔지니어링 기술과 AI의 접목은 우주 탐사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구현될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이며, 그 시기가 바로 스페이스X의 성장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시기부터 우리가 SF에서 봤던 초거대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종 인프라 장비들과 함께 AI로 제어되는 스타쉽에 탑승해서 우주 탐사를 진행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AGI로 불리는 디지털 초지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그 초지능 안에 얼마나 유의미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단순히 이론적으로 계산한 데이터가 아닌 실제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제품과 연결돼서 수집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데이터들을 휴머노이드 로봇과 우주 탐사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오랫동안 축적해 왔는가, 이게 결국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의 등장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왜 이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즈니스들을 무슨 애니 덕후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는 과거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수많은 비즈니스들 중에서 전기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과 우주 탐사 기술을 갖춘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외에도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XAI 등의 다양한 기업들을 키워온 걸까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결국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잠시 투자적 관점을 떠나서 SF 영화 속의 초거대 기업들의 특징과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초거대 기업이 될 만한 가능성이 어떤 기업에게 있는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때론 바로 눈앞에 있는 실적과 차트가 아닌 미래를 상상하고 이걸 직관과 예리함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는 게 투자적 관점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럼 이어지는 2부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